자, 그런데 특검이 지금 밝혀낸 내용이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사죠. 세월호 사건 관련한 박근혜 행적인데요. 특검은 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협조, 그들의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특검의 발표는 이겁니다.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세월호 사건 전날이죠.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는 박근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리바이가 클리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가 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확실하게 뭐가 있어. 알리바이가 안 맞아. 네. 구멍이 있어. 이 얘기죠. 특검이 그러니까 밝혀낸 것 중에는 미용사 자매가 평상시 때 매일 아침에 청와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었죠. 16일, 4월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박근혜가 머리 손질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은 안 움직이는 날이었거든. 내 추정은 그래요.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래 누워있게 돼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기소한 사람들 피의 사실 이렇게 막 리스트별로 쭉 나왔지만, 그러니까 진미님이 말했던 그 명단들 속에 보면은 비선 진료로 가는 것은 속에 세월호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것은 특검의 수사이기 때문에 탄핵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탄핵에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냐는 특검이 밝힐 것이고요. 헌재에서는 세월호 사건 나던 날 그 골든타임 때 무엇을 했냐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상만과 김영재를 둘러싼 시술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특검이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 아줌마 아니면 비선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야매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청와대 내의 의료진들에 의해서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김상만과 김영재와 관련한 성형수술은 없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건 밝혀진 거고. 그렇다고 친다면 처음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새날은. 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 중에 구술을 했는지 또 연애를 했는지 이제 오리무중에 또 빠졌다. 전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날 14일 날 저녁에 시술을 했는지 15일 날 저녁에 시술을 했는지 이제 뭐 하고, 또 그 실밥이 보이는 게 곳곳에서 여러 번 보였다는 게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멍자국이죠, 멍자국. 예, 멍자국. 사실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했다면 어느 의사가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좀 미진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예를 들면 김영만과 김상만 외에 다른 의사는 없습니까? 또는 다른 야매 아줌마는 없나요? 그리고 주진우가 특종을 했던 멍 빼는 주사와 관련해서도 당일날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술을 하긴 했는데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기간도 짧았고요. 협조 안 해. 그리고 그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해.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밝혀낸다는 게 아까 제가 했던 표현처럼 정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황. 그래서 미완의 특검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국회는 시민님 말씀처럼 특검, 제2차 특검을 전 발동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지민님 말씀이 또 맞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인 거랑 뭔 상관이 있어? 할 건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증거인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박근혜가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권들은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서로 조율해야 되고 구속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 하는 걸로 끝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서로 간에 협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촛불 집회가 계속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정치권이나 검찰 이런 쪽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타입을 봐버리는 상황이 올까봐 좀 두려운 제가 거예요. 그래서 어제 퇴진행동 관계자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직접 통화를 하지 왜? 아니, 저녁 늦어서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의견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선 할아버지가 와도 집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제발 끝이란 말 하지 마라, 15일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도 미진해져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특검법을 다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4.16과 관련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다.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실제 4.16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꺼리거나 주춤거릴까? 특검마저도 발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특검에서. 사실은 이 정도면 특검이 아무리 청와대를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발표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도 이건 또 그들은 또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4.16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국가기관에서 저질렀는지, 또는 특검도 어찌할 수 없는 기관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진미님 얘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건 뭐냐면,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요, 유력한 후보 2명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어요. 어떤 한 후보는요, 수사권, 기소권, 견제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1위의 후보도 지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일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검찰이 다음 정부의 최1순위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에 반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특검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검찰들이 가지고 놀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본질을 외도해버리고. 그래서 그걸로 대통령과 차기 당선될 대통령과 빅딜을 하거나 이런 개수작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대선 내에서는 숙련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게 촛불을 켜고 진실 제대로 밝히고 다시 또 특검 발동하거나 특수본 수사 발표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지 않으면 이 적폐를 우리가 과연 해소할 수 있는 거냐. 또 다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대통합이 어쩌고 개지랄을 또 하면 이건 검사들의 수사를 물타기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촛불을 좀 켜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저도 했고요. 우리 애청자들도 사실은 좀 그렇게 퇴진 행동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검찰한테 새로운 살아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니들이 진짜 개과천선해서 옛날 주인을 끝까지 물어뜯어서라도 지금 새 주인한테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같이 삶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집회나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박근혜만 물러갔다 그래서 그게 끝인가? 물러가기 전후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지. 뭐 누구 망명시킨다고 빼돌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박근혜 감히 어딜 가? 검찰에게 니네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뭐 더킹 영화에 보면 정말 대선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가면서 누가 될 것이냐를 막 쪼르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줄서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촛불 전국을 봐라. 니네가 정말로 충성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이 권력의 주인이다.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니까. 라는 것을 보여줘서 검찰에게 니들 지금 찌라시님 얘기처럼 그딴 식으로 나오면 진짜 어떻게 너네들의 권력을 해체할지 알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압박은 결국 끝까지 광장을 해체하지 않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검이 발표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만. 박근혜가 김경숙 학장 남편 국가자문위원회 이촉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내용으로 나왔고요. 이재용 승계에 위해서 박근혜에게 직접 청탁했고 정부 부처도 움직였다는 것도 특검이 지금 밝혀냈고요. 세월호 추모지 편했다고 블랙리스트 올렸다는 내용도 발표됐고요.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직접 개통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자기 본인이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 사용 요금도 최순실 회사에서 미송 빌딩 지불됐다 그러죠. 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박경수 특검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가 뇌물수수 혐의 확인됐다.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 정도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따지면은 그중에 핵심 하나가 나온 거고, 세월호 7시간 내에서 밝히지 못한 것은 저는 탄핵 사유가 확인됐다고 봐요. 그들은 했다고 하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 원수로서 하지 않은 점, 그게 저는 확인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는 사회가, 국민이 굉장히 공동지갑론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특검이 그걸 밝혔죠. 강남의 집 부지 매입 때 최순실이 어미가 지원했고, 그리고 이번에 옷값을 전부 다 최순실이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지갑론이 오케이 증명이 된 거죠.
뭐 박근혜 측에서는 아니다고 집하고 옷값은 다 박근혜가 직접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증거가 이제 불충분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헌재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세월호 당일날 왜 3시에 나타난다고 했다가 5시 넘어서야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뭘 또 어마무시하게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아닌 거고 그것도 한참 나중에 4시 넘어서에 그 뭐 차를 빼는 이제 그거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네들이 얘기하는 바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라리 자료가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은 결국은 묻히잖아. 무자료라서 묻히는 거야. 나머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야, 이 세월호 7시간 진짜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면 어떠한 자료도 찾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압수수색해도 저는 자료 못 찾는다고 봐요. 하긴 없었으니까 못 찾겠네. 그러니까 없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증거 자료가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최순실이 어떻게 옷값을 매달 1,000만 원씩 지급을 하죠? 대통령이 1,000만 원씩 1,000만 원어치의 옷을 계속 입고 다녔나요? 기획사 사장님이요. 자기 출연 연예인 돈 잘 버니까 그 출연 연예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지불하는 거죠. 그 차이인 거지 뭐. 기획사 사장님 지금 감옥에 계시고요.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박근혜한테 이쁜 옷만 입혀주면 온갖 기업들한테 청탁하는 거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 정도 지불 안 해요? 아, 근데 솔직히 패션 감각 너무 구리다. 나는 괜히 박근혜 패션 감각만 욕했네. 골라다 주는 애가 평생 그런 것만 갖다 주니까. 그러네 진짜. 우리 핵심이었네. 그 취향은 최순실이었어. 그러니까 그 취향은 전혀 그네 취향이 아닌데 얘는 준 대로 입다 보니까 유치원 원복 같은 거를 나이 60대 때까지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무슨 단체복도 아니고 인공복도 아니고, 야, 어디 그런 희한한 패션을 거기 꽂혀서 그걸 계속 갖다 줬지? 영화 아가씨에 보면 그 이제 하녀가 아가씨한테 예, 그 옷을 이렇게 착 차려 입혀주면서 내가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것 중에 제일로 예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는 최순실더러 하녀라고 했는데 둘 사이의 관계의 그 지렛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이번 특검은 사실 승리 역사를 하나 쓴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건 동의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특검의 발표를 보고 가슴이 아팠고 눈시울이 젖었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헌재하고 상관없이 사법적 처리에 관련해서 강력한 발표와 강력한 특검의 역할, 그다음에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특검이 얘기했듯이 96%의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전 맞았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검의 눈치 보고 대선의 눈치 보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특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 이 한계점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헌재 인용이 된다면 인용 즉시 특수본이 박근혜를 구속하는 게 맞다. 그렇지. 그것이 국민 정서에 맞기 때문에 그래야 아까 진미님이 얘기했던 나는 대선하고 상관없어. 내가 원래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서 검찰에 내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희대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라는 검사의 강한 의리, 검찰들의 강한 의지가 보여줄 때만이 바로 국민이 다시 검찰한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무슨 대선인이 개지랄 할 게 아니라 검찰은 검찰대로 가라. 그리고 바로 삼성동으로 가서 또 안방정치하게 만들지 말고 또 모략과 곤보술수 쓰게 만들지 말고 바로 구치소로 데리고 가서 이 수사를 마무리한 게 맞다. 네. 그것이만이 국민한테 마지막 지금 이 썩은 지난 10년 동안 9년이죠. 9년 동안 국민의 군림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겼던 검찰이 마지막 국민한테 반성하는 유일한 출구다. 예. 저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뇌물죄가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의 그 마인드로 지금도 똑같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뭐 기업들 불러다가 뭐 협조 좀 구하고 그리고 내 측근한테 뭐 말 좀 사주고 이런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이 아줌마 아직 안 보냈어? 야, 짱돌 쳐. 최순실 콱.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빙이 됐어 지금. 진짜 화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근혜는 사실 좀 지체가 좀 심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뇌물이고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노인에게 했던 말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지금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업들 불러서 측근 편의 다 봐줘버리고 뇌물 받아버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치는데 그 측근한테 그 모든 혜택이 다 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탄핵시켜라 했을 사람들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건을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하면요. 검찰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저의 가족도 아니고 쳐. 찌라시, 빨리 짝돌 쳐, 빨리. 그 돈을 만진 적도 없고 조사. 제가 원래 돈 관리를 또 할머니, 안 할머니, 합니다. 닥쳐. 말로 안 된다니까, 얘들. 예, 조사해야 되겠구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보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는요, 오랜 지인의 정치자금을 지원해 준 것, 뇌물죄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대한민국과 그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마이크 끌게요. 제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찌라시 조사벌레야?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걸었는데 그 뇌물죄를 건 것이 입증하지 못하니까 사적인 노트를 통해서 거짓말들을 언론에 뿌려댔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사건인데 이건 너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분들께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보다 수백 배는 더 험한 말들이 오고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특검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는 우리 새가 놀아든다는 특검 2기를 출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